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공공기관에서 강사비 협의 시 주의할 점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요, 제가 그 강사 모임의 공개 카톡방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강사분께서 좀 문의를 주셨어요. 그 문의 내용이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사분들이 이런 그 협의하는 부분에서 좀 팁이 될 만한 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강사님들께 여쭤보려고 글 남겨봅니다. 공공기관 강의를 진행했는데 지급액이 처음 약속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입금이 되었어요. 담당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교통비 부분에서 저에게 처음 약속했던 금액은 KTX 요금 혹은 비행기 티켓 가격 기준으로 말한 것인데 저는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급액이 적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실비라고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편하게 비행기나 KTX를 이용했을 텐데 교통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다고만 해서 나름대로 경비를 아끼려고 버스를 이용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황당합니다. 강의한 지역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거리가 있는 편이라 회당 10만원 정도, 총 3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교통비도 영수증을 보내서 사용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닌 몇 년 전 버스 비용으로 지급이 되어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실수가 있었나 보다 하고 다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입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분은 어쨌든 그 강의료라는 부분하고요, 교통비라는 부분을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에 한 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프로세스를 소개를 하면 아마 이 사례를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사업 진행 절차라고 해서 이게 뭐 민간 기업에도 아마 이런 프로세스들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아주 많이 철저하게 좀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뭐든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공공기관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할 때는 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안에는 보통 이제 사업 대상들 누구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교육으로 따지면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할 건지, 그 예상되는 모집 인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추진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프로필과 또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사연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예산 부분이겠죠. 예산 부분인데, 그 공공기관에서의 예산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자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걷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감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그 공공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 뭐 공무원의 어떤 기준 아니면 뭐 어느 연구기관에서
배포한 기준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집행이나 비용 집행이나 예산 책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가령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제 강사 프로필을 봤는데 이 강사가 뭐 예를 들어 석사학위를 가졌는지 아니면 박사학위를 가졌는지 아니면은 어떤 현업의 근무 기간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책정을 하게 되잖아요. 책정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강의료를 책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그 어떤 연구기관에서의 배포한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책정을 하게 된다는 거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서 이제 강의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그 사연에서 나왔던 부분이 강의료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그래서 강의료라는 것은 그 강사의 어떤 경력이나 그거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맥시멈 얼마라고 책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합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비라는 것은 실비 지원이 원칙입니다. 실비 지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만큼 주는 게 원칙이에요. 강사가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서가 있죠. 예를 들면 강사 편의상 뭐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보통은 이제 대중교통의 그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교통비 지원을 하는데 자기의 편의상 이제 자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비라는 것은 어떤 대중교통 이용을 했을 때를 많이 기준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비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가 만약 KTX를 이용했다. 그러면 그 KTX에 대한 실제적인 이용 요금 그리고 아니면 버스를 이용했다. 버스에 대한 요금, 비행기를 이용했다. 하면 비행기에 대한 이용 요금 이게 실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사연에서는 이거를 아끼면 교통비용을 아끼면 아낀 비용이 이제 내 돈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엄연히 강의료하고 교통비는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실비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용을 하고 나서 그 영수증 증빙 서류 있잖아요. 그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예산을 집행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 자료로 이제 그 제출한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실비 기준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강의료라든가 아니면 교통비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교통비는 실비 기준이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자차를 이용을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자차를 이용했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차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최단거리가 있겠지만 좀 둘러가더라도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단거리 경로로 가면 근데 거기는 이제 교통이 너무 막히는 거죠. 막혀서 제가 좀 둘러가지만 어쨌든 빠른 그런 경로로 갔다고 했을 때 어떤 기관에서는 그 최단거리 원칙을 적용을 할 겁니다. 최단거리 원칙을 적용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 간의 최단거리 거기에 이제 키로당 유류비 이렇게 그걸 곱해서 이제 그 금액을 집행하는 교통비를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가 쓴 비용 대비해서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교통비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기관마다 적용되는 어떤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교육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교육 담당자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현업에서 많이 근무를 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전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공공기관 의외로 이제, 근무를 오래 안 하신 분들, 순환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직에 오래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교육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계약직 담당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리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런 행정처리 관련해서는 좀 입이 서투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강사분들께서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알아봐 달라. 강사비와 교통비는 분류가 될 건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예를 들면, 이 강의를 끝내고 제출해야 될 서류, 뭐 영수증을 드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면, 그 교육 담당자들이 알고 계시면, 그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안내를 해주실 거고, 잘 모르시고 계시면은, 내부에서 좀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을 하게 되죠. 우리 교육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강의를 하는 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과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실제 참여 인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했던 사진들, 뭐 교육장에 있는 사진들,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소요 예산들, 실제 소요 예산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증빙서류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에서는, 그 강사분한테 강의를 입금했던 입금했던 그런 증빙서류 있죠. 입금증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사용했던 그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결과보고서를 분명히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거 자료들이 다 첨부가 된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들 임의대로 이걸 갖다가 생략하고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교육 담당자들이 앞서 상황에서처럼 제가 안내를 그거는 좀 잘못했고 생략을 했으니까 제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네,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감사라는 거,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라는 게 분명히 있고, 국정감사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감사에 대한 자료로, 기본 근거 자료로서 이런 증빙 자료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이제 어쨌든 국가 사업을 할 때, 아니면 공공기관 사업을 할 때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겠죠.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강의를 하실 때 진행을 좀 해주시면 앞서의 그런 사례와 같이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진행하죠. 결과보고 작성하고 다 할 거예요. 교육보고서 작성하고 다 할 건데, 융통성 부분인 것 같아요. 융통성 부분들. 민간 기업에서는 그나마 이제 교육 담당자들이 재량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자료를 다 제시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조차도 근거자료를 다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예,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부분들 좀 팁을 좀 알려드리면 강의하시는 그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